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혹시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행복해지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그대로 하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아마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소리겠죠. 행복해지는 법을 물어보는 것도 행복해지는 법을 답해주는 것도 답 없는 질문에 다른 답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해지는 법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력, 외모, 학벌, 또 능력 등의 여러 이유로 자신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아도 슬며시 자기 비하감이 듭니다. 일단 자기 비하감이 생기면 더 이상 밝게 웃을 수도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행복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자기 비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농락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비교 의식입니다. 한 무사가 현명한 스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늘 온화하고 침착하던 스님이 그날따라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무사가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정원의 나무 두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한 그루는 우람하게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고 다른 한 그루는 작고 여렸습니다. 나무들을 바라보며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들은 오랜 세월 이곳에서 함께 자라왔다오. 하지만 둘 사이 불화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우습게 보지도 않고 작은 나무가 큰 나무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기 때문인데 나는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무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두 나무가 서로 비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든가 값비싼 물건을 사달라는 등의 과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면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곧 자기 비하감이 찾아와 당신의 행복을 산산이 부숴놓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점과 약점. 어느 섬나라에 매우 훌륭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등이 심하게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왕자는 자기 비하감에 빠진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어느 날 국왕이 조각가 한 명을 데려와 왕자의 조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얼마 후 조각상이 완성되자 국왕은 그것을 왕자의 궁전 앞에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조각상을 본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자신과 달리 등을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당당히 편 자세로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왕자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하고 자기 비하감에 빠진 지금의 모습을 벗어나 저 조각상처럼 당당하게 웃고 싶어진 것입니다. 왕자는 최대한 등을 곧게 펴기 위해 애쓰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흐르고
마침내 왕자가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각상처럼 등을 곧게 펴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모습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야기 속의 왕자처럼 노력으로 자신의 결점을 완벽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결점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결점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강자가 강한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이며 위인이 위대한 이유는 결점을 넘어설 만큼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패 경험 및 좌절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연이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날이 매일같이 이어지자 남자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가 깎아지는 절벽 앞에서 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 웬 노인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약초를 캐는 노인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노인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풀밭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다시 절벽 앞에 섰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꺼먼 나무들만이 으스스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컴컴한 아래와 달리 온통 맑고 따스한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지? 그저 빚을 조금 졌을 뿐이잖아. 돈이야 벌면 되는 거잖아. 당장 산을 내려온 그는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남자는 빚을 다 갚고 어여시 한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좌절이요 절망뿐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삶의 의지를 앗아갑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봐야겠습니다. 넓고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떨어진 자신감을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감은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기 비하를 자신감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자기 비하 탈출법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심리 암시를 활용하라.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A는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내가 최고다라고 외쳤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암시를 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완수했다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부쩍 자랄 것입니다. 둘째, 작은 목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크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포기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여러 개 세우고 하나씩 이뤄감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길러내야 합니다. 셋째,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지나치게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의 수중에 있어도 만약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때 자신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욕심내다 보면 결국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한다면 자기 비하에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매우 재능있고 뛰어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에서였습니다. 행복한 오늘을 살아야 내일도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나날을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응원과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곳에서 보다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